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 KBO 리그 정규 시즌이 역사적인 순위 싸움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무대는 포스트 시즌으로 옮겨가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구단의 운명을 가를 FA 시장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올겨울 스토브리그는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며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기아의 철벽 유격수 박찬호, KT의 간판타자 강백호, 하나의 강속구 투수 김범수, 그리고 두산의 불펜 핵심 이영하까지 그야말로 초대형 카드들이 대거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베테랑 선수들까지 가세하면서 과연 이 선수들은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또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 FA 시장의 충격적인 전망, 각 포지션별 핵심 선수와 그들의 최대 몸값, 그리고 예상 행선지까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 트윈스의 핵심 FA, 36살의 주장 박혜민입니다. 박혜민은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통산 5번째 도로킹 타이틀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등급의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FA 시장에서 구단의 핵심 카드로 꼽혔던 하나는 리베라토 영입과 신인 1라운드 오재원 지명으로 외야 보강을 마치면서 박혜민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LG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도 커졌죠. 한편 김현수는 2021 시즌 종료 후 115억 원 규모의 4+2년 계약을 맺었지만 옵션 4년차를 채우지 못해 이번 FA 시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반등에 성공하며 여전히 좌익수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만 38세, 대형 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 존재감과 경기 감각을 고려하면 LG를 떠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박혜민은 FA 신청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단은 그를 세컨드 드래프트 보험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베테랑 투수 심창민은 올 시즌 1군 등판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6월 이후로는 퓨처스리그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실상 리그에서 입지가 사라진 심창민은 이번 FA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LG의 이번 FA 시장 최대 이슈는 박혜민을 지킬 수 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인공 김범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좌완 파이어볼러지만 꾸준하지 못한 피칭과 단조로운 패턴으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 시즌 커리어 하이급 성적을 거두며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필승조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그는 좌완 불펜이 절실한 KT와 키움 등 여러 구단의 강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이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높지 않고 B등급 선수라 보상 부담도 크지 않아 외부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로 평가됩니다. 반면 이재원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는 이미 2024 시즌에 FA 자격을 얻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2025 시즌에는 100억 원 포수 최재훈의 백업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FA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원은 2차 드래프트 보호 명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면 타구단들이 굳이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이번 FA 시장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름, 바로 손아섭입니다. 37세 시즌을 치른 손아섭은 여전히 놀라운 꾸준함을 보이며 통산 최다 홈런과 안타 등 여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한화 유니폼을 입은 이후에는 수비 범위와 장타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자기 관리 능력과 프로 의식만큼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대형 계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친정팀 롯데 복거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 롯데의 선수 구성을 보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손아섭이 꼭 필요한 자원이 아니고 손아섭 본인 역시 돌아갈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한화 역시 재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문현빈이 외야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이진영과 김태현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까지 제 몫을 해주면서 외야 보강은 더 이상 시급한 과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손아섭을 지명타자 전용으로만 기용한다면 연봉 구조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팀의 리빌딩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한화의 이번 스토브리그 전략은 명확합니다. 외부 베테랑 FA를 무리하게 영입하기보다는 노시환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잔류시켜 구심점을 다지고 폰, 와이스, 리베라토 등 외국인 선수들과의 재계약을 우선순위로 둘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SSG 랜더스입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SSG의 핵심 선수는 서진용입니다. 그는 원래 2025 시즌 FA 자격을 얻을 예정이었지만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재도전을 선택했고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A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잠시 등판한 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2025 시즌 전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사이 노이조 트리오가 완벽한 필승조 조합을 구축하면서 서진용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죠. 따라서 이번 FA 시장에서도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내부 FA 자원이 거의 사라진 SSG는 외부 시장, 특히 타자 FA 영입 쪽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SG는 강력한 투수진에 비해 타격과 득점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백호 SSG행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SSG는 과거 김광현을 프랜차이즈 레전드로 예우하며 FA로 잔류시킨 전례가 있고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셀러리캡 여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청라돔 시대를 앞두고 SSG가 타선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FA 시장에서 여러 베테랑 선수들이 동시에 출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훈입니다. 그는 B등급 투수로 시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2023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었지만 2024 시즌 반등에 성공하며 2025 시즌 전반기까지는 여전히 상위권 불펜 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체력 저하로 하반기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며 결국 커리어 평균 수준으로 수렴했습니다. 여전히 쓸만한 불펜 자원이지만 나이와 기복 문제로 그를 둘러싼 치열한 영입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다른 B등급 선수로는 우한의 이승현이 있습니다. 그는 2024 시즌 전반기까지만 해도 확실한 중간 개투로 활약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구위가 떨어지며 시즌을 다소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승현은 올해 들쭉날쭉한 투구로 일관하며 FA 신청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30대 중반에 접어든 만큼 현재 구단 상황과 보상 문제를 고려하면 외부 이적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삼성의 불펜 구성을 보면 그를 내부 자원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삼성 FA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강민호입니다. 그가 2025 시즌을 완주한다면 KBO 역사상 최초로 네 번째 FA 자격 행사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강민호는 이미 2025 시즌 초반 멋지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식적으로 FA 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에이전시를 리코 스포츠로 옮기며 FA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선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본인은 FA 자체보다는 은퇴 후 커리어를 위한 고민에 가깝다고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즌 내내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가며 구단과 팬들 모두에게 적잖은 긴장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현재 강민호를 대체할 만한 확실한 포수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계약 조건과 선수 본인의 의지가 향후 거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박병호입니다. 그는 2024 시즌 도중 오재일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었고 정규 시즌 2위 달성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부진했고 2025 시즌 들어서는 잦은 부상과 슬럼프로 고전했습니다. 아직도 장타력은 여전하지만 예전만 못한 콘택트 능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 히어로즈 복거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감지되고 있으며 박병호 본인 역시 히어로즈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FA 신청 후 고향팀 복귀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내년입니다. 원태인과 구자욱 두 핵심 선수가 FA 자격을 동시에 얻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겨울 삼성은 외부 대형 영입보다 이 두 프랜차이즈 스타의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둘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셀러리 캡이 일부 비워진 만큼 강백호 영입 전에 뛰어들거나 불펜 보강을 위한 중형급 FA 영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NC 다이노스의 핵심 인물은 단연 최원준입니다. 기아 시절 부진으로 인해 한때 FA 제도 전설이 돌았지만 NC 이적 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원준은 이번에 FA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로서는 현 소속팀인 NC 잔류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본인 역시 NC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밝히며 외부 이적보다 팀 내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NC는 외부 FA 영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모기업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창원 NC파크 관련 재정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향후 유지해야 할 내부 핵심 자원들의 재계약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형 FA 영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호준 감독 역시 이번 겨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에 최원준의 계약 이후 NC는 비교적 조용한 스토브리그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볼 차례입니다. KT 위즈의 이번 FA 시장은 한마디로 별표, 강백호의 시장 별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백호는 2021 시즌 정점을 찍은 뒤 4년간 부진을 겪었고 뚜렷한 주 포지션이 없다는 약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FA 시장 최고의 빅네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사실상 KT의 유일한 프랜차이즈 스타였죠. 하지만 팀 내 분위기는 이미 이별을 기정사실화한 듯합니다. 이에 따라 강백호의 FA 계약은 이번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팀의 중심 전력이 약한 구단들이 그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는 그야말로 강백호 쟁탈전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B등급 포수 장성우는 여전히 팀 내 존재감이 큽니다. 다만 낮은 도루 저지율로 인해 수비 안정성에 의문이 따르고 나이 또한 변수로 작용해 장기 계약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탄탄한 포수 자원이 부족한 KT 입장에서는 그가 여전히 우선 협상 대상 1순위입니다. 반면 오재일, 최동환, 황재균 등은 나이와 기량을 고려할 때 외부 시장 경쟁력이 크지 않습니다. 황재균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지만 연령과 보상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고 오재일과 최동환은 심지어 은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이번 FA 시장 초점은 내부보다 외부 영입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내부 FA를 살펴보면 김상수는 한때 팀의 중심 전력이었지만 2025 시즌 중반 이후 부상과 누적된 피로로 1군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는 FA 신청 여부보다 은퇴 여부가 더 큰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승욱 역시 과거 주전 유격수 자리를 노렸지만 전민재와 이호준의 성장으로 입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FA 재도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경우에도 2차 드래프트용 카드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정우는 출전 기회가 줄었음에도 팀 내 상징성과 충성심이 강한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어 사실상 잔류가 확정적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롯데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죠. 결국 롯데의 문제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 시장에 있습니다. 모기업이 2024년 말부터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구단 자체의 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2025년에는 순이익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샐러리 캡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대형 투자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 시즌 또다시 DTD 악몽을 겪으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만큼 팬심을 잡기 위해 외부 영입에 과감히 오버페이를 감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불안한 유격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박찬호 영입설, 리그 최하위 홈런수를 만회하기 위한 강백호 영입설이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발진과 불펜 보강도 시급한 과제라 외부 FA 영입을 통한 전력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기아 타이거즈로 돌려보면 2026 FA 시즌을 앞둔 9구단 중 가장 격동의 겨울을 맞이할 팀이 바로 기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오프시즌에 대형 FA 자원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2025 시즌 기준으로 박찬호와 최영우만이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조상우는 시즌 초반 홀드 1위를 달리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했지만 구속 저하와 재투구 어려움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4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상우는 더 이상 필승조 자원으로 평가받기 어렵고 결국 소규모 계약이나 재계약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박찬호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리그 정상급 유격수로 기아가 아직 그의 대체 자원을 찾지 못한 만큼 잔류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KT, 키움 등 유격수 전력이 약한 팀들이 그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FA 시장의 최대어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리그 정상급 좌완 불펜으로 활약했던 이준영은 최근 부진과 나이로 인해 외부 시장 매력이 떨어지면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아에 잔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은 이적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며 상징적인 금액으로 팀과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팀의 맏형이자 최고령 타자인 최영우는 여전히 뛰어난 타격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은퇴보다는 1에서 2년 연장 계약을 통해 기아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승택은 주전 포수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기아가 유망한 포수 자원을 꾸준히 육성 중인 만큼 그 역시 FA 신청보다는 잔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아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박찬호 잔류에 전력 투구하고 최영우와 양현종은 예우 차원의 재계약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선수들 역시 대부분 재계약 또는 제한적인 조건의 계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두산 베어스는 이번 FA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가진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최원주는 하락세가 이어지며 FA 재진입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사인앤 트레이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불펜 보강이 필요한 구단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자원으로 기복 있는 제구력과 운영 능력이 약점이지만 젊은 나이에 쌓은 경험이 풍부해 삼성, 롯데,
키움 등 불펜이 약한 팀들이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수행은 시즌 후반기 반등에 성공하면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두산 잔류가 유력하며 김재환 역시 나이와 하락세 그리고 트레이드 매력 부족으로 인해 이적 가능성은 낮고 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부 잔류보다 외부 영입에 나설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원석은 FA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 나설 수 없지만 최근 부진한 성적과 나이 그리고 올 시즌 장기 2군 생활로 인해 사실상 은퇴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은 외부 영입에 달려 있습니다. 안우진의 복귀 이후 구단은 인나우를 선언할 계획이지만 내부 유망주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만큼 외부 전력 보강 없이는 반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셀러리캡 도입 이후에는 박찬호 같은 주전 유격수 자원이나 강백호처럼 전국 구급 타자, 그리고 이영하, 김범수 등 불펜 전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이정우와 김혜성 포스팅으로 확보한 자금이 구단 내부 갈등으로 인해 아직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키움의 적극적인 영입 움직임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FA 시장은 세대 교체와 리빌딩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한 전력만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먼저 대형 FA로는 기아의 박찬호, KT의 강백호, 그리고 여전히 불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김범수와 이영하가 꼽힙니다. 이 중 박찬호는 유격수 전력이 약한 롯데, KT, 키움의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강백호는 리그 상위권 타선을 유지하려는 구단들 간 치열한 영입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김범수와 이영하는 불펜 보강이 절실한 팀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등급제와 보상 규정으로 인해 대형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베테랑 선수들은 상징성과 팀 내 존재감 중심의 재계약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입니다. 기아의 양현종과 최형우, 삼성의 강민호, 롯데의 정훈, 한화의 손아섭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나이와 포지션 제약으로 외부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각 구단의 상징성과 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조건의 재계약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2026년 FA 시장은 박찬호와 강백호 두 슈퍼스타의 거대 계약이 모든 흐름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핵심 내야수와 거포, 그리고 보강용 투수들의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베테랑 선수들은 대부분 소속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궁금해집니다. 과연 박찬호와 강백호는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그리고 각 구단의 운명을 좌우할 최종 서명권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질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